여러분, 보험 설계사인 제가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면 다른 설계사들의 많은 질타를 받을 수는 있겠죠. 설계사인 제게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더 늦기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본다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쓸데없이 지출되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혜택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보험료로 지출하지 않았을 거예요. 후회를 하면서도 결국은 많은 보험들을 정리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백팀장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고가의 암치료, 생각지도 못한 큰 수술, 재활을 위한 장기간 입원 등 끝이 안 보이는 병원비 때문에 크게 고생해봤다면 당연히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많은 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수십만 원씩 내고는 있지만 정작 병원을 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보험이 필요한 건 알지만 돈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회의감이 들다가도 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쉽게 해지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간보험을 마치 만능인 것처럼 여기면서 주변에서는 좋다고 하니까 남들 따라서 이것저것 다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마치 명품 가방을 사는 것처럼 남들은 다 있는 보험을 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지출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건강보험의 막강한 혜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병원 갈 때 쓰는 기본적인 것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의 막강한 혜택을 감안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불필요할 정도로 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시행 중인 건강보험의 숨겨진 혜택 4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보험을 가입하실 예정이시거나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리 보험료를 내고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급여를 받는 의료 서비스예요. 간혹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두 보험의 차이를 간단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국가제도로 유지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반면 실손보험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죠. 보장에서도 두 보험은 차이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보장에 있어서 한도의 제한이 없는 대신에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보장받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죠. 어떻게 보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손보험만큼은 꼭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첫 번째 혜택은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혜택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이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넘어가면 초과된 비용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벌고 있는 수입에 비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공단에서는 일부 본인 부담금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돌려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 부담 상한제는 올 한 해 동안 쓴 병원비를 정산해서 내년 8월경부터 신청을 받고 환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당장 병원비를 내가 내야 하죠.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보험이 실손보험입니다.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실손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인 거죠. 본인 부담 상한의 기준을 보면 소득에 따라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작년 병원비가 급여로만 1,000만 원이 나왔다면 본인 부담 상한액이 89만 원이기 때문에 89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89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아무리 나와도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 병원 한 곳만 간 게 아니라 여러 병원을 다녀서 상한액보다 적게 병원비를 냈더라도 1년 동안 낸 병원비의 합이
본인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에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병원을 좀 많이 다녔다면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인 화면에 환급금 조회를 누르고 편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 후에 로그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건강보험 어플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건강보험 어플에서 상단에 민원 여기를 누르고 조회를 누르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화면이 뜨는데요. 로그인하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컴퓨터나 핸드폰 어플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인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을 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두 번째 혜택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지원을 확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내 소득에 비해 재난적 수준의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서 적용받지 않는 항목들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전에는 연소득의 15%를 넘어가는 의료비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연소득의 10%가 넘어가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천만 원인 분이 1년에 의료비가 300만 원을 넘었다면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산기준 가세 표준액도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입원은 모든 질환에, 외래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다면 현재는 모든 질환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한도도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좋아졌지만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가 총 8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의료비의 80%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이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면 의료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라면 개별 심사를 통해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지만 실손보험이나 지자체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 비율을 다시 계산해보고 중복으로 받은 부분은 환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방문 전에 건강보험 고객센터인 1577-1000번에 전화하셔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세 번째 혜택은 본인 일부 부담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큰 질병들은 치료기간이 비교적 길다 보니까 병원비 부담이 크죠. 그래서 대부분 민간보험을 별도로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런 큰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대 질병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95%를 지원해 주는데요. 암의 경우에는 산정특례자가 되면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특례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계속 해야 하니까 재등록해서 다시 5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치료들은 비급여가 아닌 급여 항목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사실 큰 병에 걸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신 의료기술로 치료를 받고 최대한 빨리 완치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비급여 치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민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대신 산정특례 제도는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된다 해도 민간보험과는 중복으로 보장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받게 되면 내가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해 주거나 이미 받았다면 환수해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산정특례 제도는 내가 민간보험을 아무리 많이 가입했다 하더라도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급여에 대한 부분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이걸 바꿔 생각해 보면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네 번째 혜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인데요.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병이 있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정된다면 대상이 됩니다. 소득과는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하고요. 등급은 신청인의 심신기능 상태와 수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으로 판정이 됩니다.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재가급여 서비스, 시설급여 서비스, 특별연금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재가급여 서비스는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에요.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등의 신체활동과 취사, 청소, 세탁 등의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을 도와드리고요. 방문 간호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의사의 지시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간호진료보조, 요양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인지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시설급여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입소해서 24시간 돌봄을 받는 방식인데요. 등급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시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연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매월 23만 3,400원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적 사유,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족이 수급자를 돌보고 수급자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가 다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복지용구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 방지용품, 지팡이, 휠체어 등 복지용구 용품 종류가 다양한데요. 급여는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의 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이고요. 일반 수급자는 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급여 수급권자의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를 부담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제도는 전문적인 요양과 간호 서비스를 통해서 신체 기능 호전과 건강 유지를 돕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오롯이 감당하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면요양 서비스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강보험 혜택으로 본인 부담률을 낮추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입장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의 숨겨진 혜택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의 소득분위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기준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초과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합니다. 내 소득
의료도 수준 대비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진료비의 50% 이상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부 본인 부담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더라도 국가에서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험이 없더라도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건강보험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줄 가장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처럼 우리가 살면서 민간보험이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면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는 민간보험을 무리하게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민간보험은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 대비 가능하도록 준비하시고 내 증권을 확인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비교하고 약관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점검해서 현명하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머리 아프고 어렵죠. 그래서 꼼꼼하게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역할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보장을 줄이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가입한 보험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